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책, 병이 들면 뼈를 왜 보지 않는가? 이것만 알면 치유가 쉬워진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답답했던 점들, 막연했던 점들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접근하기가 조금 쉬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고 막연한 것들이 왜 그랬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초점인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소형, 중형, 대형차가 그 크기에 따라서 엔진이나 배터리나 이제 연료통이 다 틀리잖아요. 타이어 크기가. 근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속에서 발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왜 똑같은 환경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왜 다른지를 몰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이론과는 조금 새로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어머니 오형제하고 45세 된 형님이 3개월 그 사형 선고 받듯이 간암으로 투병하시는 걸 보다가 평상시에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차더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 차가워지는 걸 핸드폰 충전기처럼 쉽게 체온을 올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때는 단순한 거였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20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면 결국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주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온이 되겠네요. 온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져서 당황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그럼 오늘 한번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건강에 좋다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이게 따뜻하게 하는 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 결정체가 체온 36.5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6.5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심장을 36.5도의 정점이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이제 심장을 벗어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켜봤던 거죠. 저는 그러면 그냥 여쭤보는 건데 심장이 36.5도고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말단신경으로 갈수록 조금 차가워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심장을 떠나는 순간에 취해 약하고 발이 찬 사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체질별로 조금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죠. 제가 또 궁금한 점은 바로 온골이에요. 네. 사실 이 온골이란 단어가 저는 어떤 걸 뜻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온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이제 사람의 체온이요. 그 체온의 한자를 풀어보면은 뼈를 풍요롭게 한다. 근데 그 옆에 뼈골자를 보면은 우리가 뼈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따뜻할 온자는 뼛속의 피를 따뜻하게 하는 게 따뜻할 온자처럼 암시되듯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뼈를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아마도 있을까요? 아니요, 제 경우에는 없죠. 온열이라는 생각,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은 많이 있었어도 아마 뼈를 따뜻하게 한다는 거는 태초 이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오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뼈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개념도 저는 처음 들었고요. 사실 이 뼈에서 피가 나온다.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들도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그럼 우리 저처럼 일반인들이 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뼈라는 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피를 만드는 곳인데 그 피를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 출구가 있어야 돼요. 출구요? 네, 근데 뼈 속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봤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피를 만들면 나오는 통로가 이제 그 혈관이라고 하는데 뼈 속에도 혈관이 있는데 그 나오는 게 평생 먹고 마신 그 음식 있죠. 네. 굳어가는 걸 전부 이제 통틀어서 이제 기름이라 그러는데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이 이 차가울수록 굳어요. 그게 담석이고 그 결정체가. 그게 바로 담석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굳은 게 우리 흔히 아는 고지혈이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피가 나오는 구멍이 차가워지면서 기름이 굳어서 막혔다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네, 사실 기름이 차가워지면 굳는다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 뼈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들이 굳는다는 건 사실 지금 들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어제까지는 방금까지도 몰랐던 사실이긴 하죠. 사실은 이제 뼈 하면은 우리는 아마 이게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처럼 몸을 지탱하는 게 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굳는 거를 예방하는 예방법도 따로 있나요? 이제 그게 열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뼈를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조차를 안 했고. 아, 네.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그렇습니다. 건 일반적으로는 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름이 36.5도에서 녹고, 그 다음에 혈관이 36.5도로 갈수록 이완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암이 없고 병이 없는 유일한 곳이 혹시 어디신지? 심장이에요. 아, 심장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심장이 36.5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토론을 관통하는 게 혹시 36.5도 체온일까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 36.5도보다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면은 우리 병이 생긴다, 이렇게 알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껴입고 이렇게 그렇죠. 따뜻하게 전기장판 올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체온을 올린다 그러면 뭐 좀 전에 말씀하신 전기장판이라든가 걷는다거나 달린다거나 등산한다는 게 힘들어서 못하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거고.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핸드폰 충전기처럼 쉽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를 24시간을 쉬지 않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은 우리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실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잠자면서, 또 하나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는 걸으면서 우리는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쉽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속에서부터 밖으로 배출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뼈가 따뜻해지지 않으면, 피부만 따뜻하면 피가 돌질 않는다. 그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뼈가 따뜻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